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란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와 선거 기간 겹친 강릉 단오제까지 무탈하게 치러내시느라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을 맞은 강릉 단오제는 올해 9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갈 만큼 성황을 이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경포호수 관리와 동해선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계획, 그리고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경포호의 해저류가 번식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네. 올해 관련된 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모두 제거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모니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시기로 비슷합니다.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업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했고 이때쯤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발해가 주는 영향 또 수온과의 관계 4월 7일 날 이제 수온이 한 11~12도 됐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주 작게 시작하다가 수온이 20도가 넘으니까 한 23%까지 퍼지고 또 발해가 영향을 준 게 하나 있는데 4월 7일 날이 염도가 35%였는데 14일 날 6월 14일 날 나면 염도가 한 26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화 지수는 63에서 발해가 어떤 교수님께서 TV에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뭐 발해가 생기면 질소와 인을 이제 해서 한데 방치란 말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뭐 영향을 준다는데 부영양화 지수에는 저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발해가 있다 하더라도 영양화 지수가 낮아지진 않더라.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일단 모니터 과정 거쳐서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시작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박경란 의원님께서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계획도 있고 또 이게 뭐 수질 문제도 문제지만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에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 맞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아니 그거 유감이 다음은 아니 의원님 일각에서 23, 22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시장님, 가만히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경포호 분수 설치를 명분화하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본 의원한테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절대 뭐. 그럴 그럴 수 시장님이 있습니다.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드려야지 시민들이 다음은 알지. 경포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최근에 조건부 협의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혹시 그러면 뭐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심사가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꾸 이야기하니까 노즐이 노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물속에서 분출이 되는 건가요? 노출될 수도 있고 조금 잠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 평가의 내용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애매한 답변은 뭔가요? 그게 나온 데에서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 데에서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가급적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얘기가 자꾸 바깥에 나가서 일이 늦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 의원들이 아는 얘기는 시민들도 다 같이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여기 때로 보완하면 보완도 분수의 지켜줘야 물은 됩니다. 지금 뭐 어떤 물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건가요? 상수도를 활용하는 건가요? 그 호수물을 물을 정화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회에서도 강풍이 13m 이상 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 계획도 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강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도 보면 단순히 그 수질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의 토양이라던가 대기, 그렇죠. 뭐 자연환경 진설토. 여기에도 미치는 영향들을 다 종합적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지금 뭐 되도록이면 호수의 물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 경우에 이 그 강풍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초속 10m 이상이면 건설 현장도 일정 부분의 작업들은 중지하시는 거는 잘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건설 작업 중지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강릉 지역에 그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분 날을 세어봤더니 17일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우기 또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5월에서 11월 6개월 동안 주 1회 정도 성수기를 제외한 주 1회 정도 가동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강풍, 뭐 우기 이런 것들이 접해졌을 때는 사실 가동 기간이 기대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우리 강릉시 강우량이 연평균 1,400mm이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와 또 시기 이런 걸 다 조정해서 또 우리도 평균 강우량이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로 주말, 공휴일, 성수기 이때만 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네. 이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분수를 분출했을 때 주변에 뭐 주민들이 또 겪어야 될 민원, 또 뭐 건강권, 또 토양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그러니까 박경남 의원님은 지금 경포 호수가 오염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 시장님이 오염된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인정해 다 주셔서 고맙다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수반이 하는 돼야 겁니다.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가 됐고 이 조건부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한 따로 5가지 정도 됩니다. 저만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닌데 왜 그것은 따로 자꾸 설명을 하신다라고 네, 하시는지 그거는 박경남 모르겠네요. 의원님께서 그럼 향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조건부 협의 끝났으니까 지금 도립공원 행위허가 심의가 남아 있는 건가요? 행위허가하고 예. 그다음에 야생동물 이제 보호 뭐 이런 등등 공원형 행위허가 있고 국가유산청에 한 번 더 가서 네. 그 안에 한 1,000평이 국가유산 땅입니다. 예. 그런 사용 승낙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억의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네. 당초 지금 160억 정도 계획을 하셨고 나머지 지금 70억의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도 다 계시고 시비 전략 방안이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올해 그럼 착공은 어떤 가능한 사업이 건가요? 결정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몸이 돼서 그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주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동절기에는 사실 분수 운영이 네, 맞습니다.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남은 기간과 행정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올해 착공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워낙 그 반대 의견만 표명하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허가 당국에 국회의원들이 뭐 질의서를 계속 내서 압박한다든지 또 강원도에 찾아가서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것도 시민의 뜻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반대 논리에 충분히 또 찬성 논리를 잘 만들어서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 본 의원은 볼거리 중심의 관광개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좀 지속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이게 차별화가 어려울 의원님 경우 말씀 정말 미안한데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걱정이 되는데요. 의회와 저도 이곳에서 16년간 일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합의하고 예산이 되면 때로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그 안건에 반대한 적도 있고 그 의견에 찬성한 적도 하지 않은 적도 있지만 그게 결정나면 따라가는 것이 의비 합의체의 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미 의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고 다 했는데 옆에 있는 의원님들 세워준 의원님들 면전에서 계속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좋지 않은 시장님, 모습을 제가 생각합니다. 의회 의사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이왕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의 연구 과제들에서 있었으니까 또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2022년도에 아르테미주염이 개관을 2021년 말에 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르테 뮤지엄을 다녀간 방문객이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103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한 해에 5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오죽헌하고 이 추이라면은 다른 관광지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오죽헌이나 정동진 하슬라트월드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이 똑같은 볼거리에 특히 강릉에 갈 곳이 없다, 볼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걸 보완하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스르자라고 얘기를 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거슬리는 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에 강릉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4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는데 강릉은 관광 활성화 관광 부분이 또 이제 음식, 숙박업, 관광 서비스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관광객 추이가 좀 균형적으로 이어지는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강릉시가 계절적 편중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개통 이후 어떤지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편중은 아니고요. 봄철에 한 760만, 780만, 700, 900만 보면 됩니다. 여름철이 조금 많습니다. 한 29%, 970만. 또 가을에도 790만, 거의 800만이죠. 또 겨울에가 7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1%, 많게는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사계절 관광 통계를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계절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름철이 한 140, 50만 더 많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가장 비수기, 가장 숫자가 작은 겨울철에도 여러 가지 관광 방안 또 스포츠를 이용한 여러 가지 유치 방안을 잘 만들어서 골고루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계절적 편중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네.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개통 이후에 강릉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석 기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그 4월까지의 어떤 이제 그 분석 통계를 보면 강릉이 인근 지자체들보다 감소폭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큰데 전체적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 전체 인원이 줄지만 경주나 이게 아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승하차 인원이. 하지만 이제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도 강릉이 감소폭이 한 25%가 된다 하면 주변 도시들은 한 10%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강릉 혼자서 뭔가 이렇게 그 지역 이 관광 산업 내지는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뭔가 이제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내지는 또 그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좀 시티 투어 운행이라든지 여행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격차가 줄은 이유는 처음엔 좋았다가 4월 이때는 산불이 있었잖아요. 영남 지역에 워낙 큰 산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폭 줄었다가 5월 달에 이제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7월이 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굳이 이제 시티버스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을 함께 만들자고 6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논의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제안한 바도 있고 또 평창까지 좀 끼워서 6+1 평창까지 끼워서 함께 하자고 제가 제안해서 6개 시군이 전부 동의했습니다. 아마 다음 회의 때는 시장군수 회의 때는 평창 군수님들 모셔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모아서 관광 상품화하고 시티버스는 어떤 연계 수단을 함께 해서 6개 플러스 1, 7개 시군들이 공익 관광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 의원도 저희가 영동권 수부도시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써왔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 문화 자원들을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네. 전체적인 그 지역의 관광 먹거리들을 파일을 넓히고 같이 공동으로 좀 상생하는 방안을 시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그 강릉역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초 강릉역이 그 동계올림픽 이전에 그 하루 수용객이 9,500명 정도로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최근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일에도 10,000명 정도가 12,000명까지 갑니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조차도 그 강릉역의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시설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역사 확장이라던가 역세권 개발 계획 부분이 어떻게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있고요. 역세권이 7만 평입니다. 철도시에 갖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미래 이제 환승역을 대비해서 오래전에 공모로 복합 환승센터를 맡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재사업이다 보니까 여건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쯤이 여건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하냐면 강호축이 연결되고 수서가 연결되면 지금의 2, 3배가 될 겁니다. 그럼 하루 1일 3, 4만까지도 복잡거리지만 되면 월 평균 100만이 넘어서면 민간 투자자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 또 차후 UM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고 조감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물론 바꾸겠지만 거기에다가 호텔, 각종 편의시설, 쇼핑센터까지 넣어서 쉽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이제 그 서울 용산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그 옆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 호텔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우리도 앞으로 한 32년 이후에는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의 그러니까 강릉역 그 이용 인구 증가와 또 이렇게 성장세에 견뎌봤을 때 지금 현재도 역세권 주변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지금 철도공단 부지여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지금 인허가가 난 곳도 있고 지금 곧 준공을 앞둔 곳들도 있고 다른 공동주택도 있는데 이 곳들이 입주를 시작하면 그 오가는 교통객들 이외에도 대단한 혼잡이 좀 야기가 될 거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건 민간 개발 유치를 차치하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통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시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철도부지 7만 평이 길쭉하게 동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관통하는 길을 가지려면 지금 당장은 이제 철도부지라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역세권 개발을 역세 개발도 확대하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의견도 조금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는 것도 양 사이드에 길을 할 때 저희 시가 이제 요구하고 어느 정도 얻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7만 평을 한꺼번에 이제 개발할 때 지하 또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까지 담아서 잘 정리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변의 어떤 부지,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포함되는 부지와 거기와 인접되는 그 지역 간의 어떤 도로망들도 네, 지금 맞습니다. 매우 지금 이렇게 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개선 방안이 네, 의원님 필요하다고 말씀대로 잘 보여집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서부시장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강릉시가 서부시장 점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말에도 다녀왔지만 다 빈 공간으로 그냥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에 여쭤봤더니 지금 서부시장의 빈 점포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이렇게 나가는 비용만 월 24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네, 어떻게 가지고 되나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한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의원님한테 이 질문 좀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 하다가 또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답변만 간단히 드리는데, 뭘 한다고 하면 항상 이 부동산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뭘 하는 청년들 혼자 하시지 마시고. 아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안이 나오면 당연히 보고 드립니다. 근데 아직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하고 그 계획한 안의 내용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보고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앞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공간이 제가 그 현대 자동차가 한 15억 정도 여기에 그것도 투자를 한 걸로 유치해서 알고 했던 있고,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 이후에 이미 여기 뭐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하 공간에 대한 뭐 리모델링 사업도 마쳤고, 이게 다 작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지고, 그것도 뭐 작년 연말이 아니에요. 작년 9월 정도에 사업들이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님도 의회에 계셔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이 항상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요. 그래서 왜 건립을 하면 바로 뭔가 연계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한꺼번에 짜야지, 왜 공간은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어쨌든 사서 하나로 사업 부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사업 부지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지금 또 사업 부지에 서부시장이 대해서 잘 운영이 되다가 그나마 전전근근히 뭐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북적북적 일시적으로 하다가 지금 빈 점포를 행정이 양산하는 꼴이 되었어요. 지금 양산하는 거 맞습니다. 네.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전부 다 시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완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시장을 제가 그 모집부터 그 매대 만드는 것까지 거의 저의 아이디어가 많은데 어쨌든 성공했지 않습니까? 저는 직을 걸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면 저는 직을 유지 못합니다. 서부시장도 제 직을 걸고 경포분수도 전망대로 직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저한테 답변서로 보내준 내용은 시장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같죠, 뭐 다를 수는 네. 없고. 일단 저의 생각을 좀 본 의원의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서부시장을 저희 청년센터를 뭐 의회에서 없앴다라고 이제 시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센터 운영 중단된 부분을 저는 서부시장에 좀 재설치를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서부시장의 경우에는 일단 그 대중교통편이 용이하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 주변에 이미 젊은 그 관광객들이 맛집을 찾아서 오고도 있기 때문에 좀 청년 거점 공간으로 서부시장을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십니다. 듭니다. 예. 예. 거기가 잘 빨리 추진을 활성화 해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청년센터가 운영 중단이 되고, 지금 청년 관련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뭐 경제진흥과, 복지정책과, 주택과, 뭐 농정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본의원의 마음 같아서는 아동보육과나 경로장애인과와 같이 청년과도 신설을 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좀 전담 부서를 두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게 현재로서는 뭐 강릉시의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또 센터를 다시 설치를 해서 다양한 청년들의 또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의견들을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창구가 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될 수 있게끔 충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저의 궁금증을 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에 대해서는 적절합니다. 네, 의문이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나쁜 정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였으나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부정적 여론에 부딪힐 수가 있고 좋은 의도의 정책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존중 그리고 수기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거주민들의 정주 환경도 보장되어야 되고 기업 유치가 어려우면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 주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보다 건강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행정의 노력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의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보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